최근에 이제 어떤 검찰 출신이 저한테 아니 국민의힘은 너무 답답하다. 검사들 저렇게 윤석열 버린 거 보면 모르냐고. 왜 빨리 국민의힘은 아직도 안 버리고 저러고 있냐고. 빛의 속 그 순간마저도 매우 격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서가지고 팔짱. 다리 팔짱 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법을 잘 안 지키고 있는 네. 반헌법적인 행태이죠. 스스로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네.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탄핵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검찰 정치가 끝내야 된다. 정치를 빨리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네, 지금 가장 큰 이슈 관심사는 아마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될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헌재 재판관 임명도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이 이슈를 한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모시고 아무래도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체포영장 뭐 청구된 것도 처음이라고는 합니다만 여튼 이제 발부가 현직 됐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잡으러 가야죠. 네. 공수처가. 네, 공조본부가. 네. 그러면 예상되는 어려움들이 있기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호처에서 혹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뚫고 갈까? 그래서 네. 공수처가 지금 체포영장과 더불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받았습니다. 네. 관저를 수색할 수 있도록 예.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고 원래는 이 관저가 공무상 비밀 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의 예외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면서 이 관저의 압수수색 영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배제하는 그런 거를 내용을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관저에 대한 수색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법원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과 관저 압수수색 수색영장을 함께 가지고 적법하게 들어가고 경호처는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이런 다른 규정을 들어서 네. 수색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만일에 그걸 거부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네. 또는 범인은닉 도피에 해당해서 아마 공수처에서 의법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제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 관저 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네. 관저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관저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관저의 문을 안 열어줄 수 있잖아요. 네. 여기는 군사상 혹은 네. 공무상 비밀시설이다. 네.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영장에서 그 규정이 적용 안 된다. 이것은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색이 필요하다 해서 관저의 문을 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경호처가 네. 거부할 수 없고 들어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수색을 해서 피의자가 뭐 관저 안에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 네, 있으면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공수처가 관저 말고도 복수의 그 여러 곳에다가 이제 같이 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다른 곳은 또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공수처에서 어디를 지금 특정을 안 해놔서 네네. 그런데 제 생각엔 지금 관저에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관저에 대한 수색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음. 그 외에 기타 이제 압수수색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네. 내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압수수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 뭐 당연히 이제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제 워낙 상상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여쭤보면 혹시 밤 사이에 사저로 가 있어서 욕이 많이 없어도 잡으러 네. 갈 수 안 있습니까? 가러 가 있거나 안 다른 가나. 곳에 네. 가 있거나 네.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체포영장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제 피의자를 그 추적해가지고 네. 체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저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그 위치를 추적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소재를 확인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지금 1월 6일까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너무
너무 부끄럽겠어요. 네. 정말 잡으러 그럴 막 가능성은 근데 높지는 않죠. 높지는 그쵸? 않아 네. 보입니다. 안전하기로는 네. 또 관저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네. 지금 경호 인력이 지금 관저에서 음. 아마 경호하고 있을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체포하는 과정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네. 또 충돌이 네.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이게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체포 과정에서 위법 시비가 있으면은 수사가 또 이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이제 적법 절차를 지키고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유튜브를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장사를 위해서라도 거기서 막 별별 액션들을 다 할 수 네,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액션들인데 그런 걸 했을 때는 과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뭐 한두 명도 아마 아닐 텐데 또 모조리 잡아놓자 이것도 아마 공수처나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아니요, 하고요. 그거는 네. 법 집행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엄중하게 네. 그 위법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그것은. 가능할까요?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총 집결해서 한남동 앞을 지키자 지금 극우 세력들이랑 유튜버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묘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네. 경찰에서 네. 그 시위를 관리를 하면서 관저로 이렇게 올라가지 드나드는 못하게. 이 폭로는 확보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지자들이 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찰, 기동대라든가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아마 그 작전 하듯이 네. 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당장에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체포 영장의 집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포 그 영장 발부할 때까지 출석 요구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6일까지 지금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공수처가 갈 텐데 뭐 물리적인 좀 충돌 상황이라든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이것은 이제 또 중단했다가 또 이렇게 시도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번에 이렇게 신병을 확보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네. 어쨌든 6일까지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 공수처가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또 피의자가 또 그 뭐 또 거부하거나 이렇게 또 네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좀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그런 상황 또 피의자들은 항상 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또 대응할 수 그 있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고 6일까지면 대략 한 닷새 엿새 정도 남은 건데 네. 이 나중에 뭐 6일이나 5일쯤 가서 시도했다가는 자칫 정말 안 될 수도 있으니 오히려 오늘 내일 중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뭐 오늘이라도 네. 그 원래 이제 일몰 후에 집행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요? 그게 일몰 후 집행은 따로 영장에 이제 표시를 받아야 돼요. 그 영장을. 그래서 아마 어두운 일몰 후에는 어려울 거고 낮에 네. 좀 일찍 그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거나 아니면 내일도 일찍 해가지고 몇 차례 하든지 뭐 내일 당장이라도 신병 확보가 되면은 네. 가장 뭐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체포영장 그 얘기할 때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유효 기간을 한 일주일만 하지 말고 한 30일 정도로 좀 길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예.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거 피의자 소재가 좀 불명한 경우에 그래요, 사실은. 잡기 길게 어려울 잡을 때, 때. 그래서 어디 있는지 이거는 모를 때. 그래서 아마 7일로 그냥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한 30일 정도로 하면 좋겠고 수색 영장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수처에서 다행히 수색 영장은 하셨는데 유효 기간은 이제 6일까지니까 조금 빠듯하죠. 그렇지만 뭐 6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공수처가 저는 신병 확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일까지 못하면 다시 연장 뭐 이런 것도 연장할 가능합니까? 수 있고 네. 체포 영장을 다시 받거나 반환을 하고 그 영장은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났으니까 반환하고 다시 받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구속 영장을 해도 되죠.
그 상태로 사전 구속 아. 영장을 사전 구속 그냥 영장을 청구한다? 하면 네. 그러면 이제 피의자 신문 기일이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신문 기일에 나와야 돼요. 그 구속적 영장 구속 실 전 피의자 아, 신문. 네. 네. 영장 실질 그래서 그 법원에서 네. 지금 사실은 수사는 거의 다 됐거든요. 음. 지금 검찰에서 자료가 좀 공수처로 많이 넘어왔을 거고 네. 증거 자료 많이 확보가 됐고 국민들이 다 보셨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뭐 피의자가 스스로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피의자 조사라는 건 사실은 음. 자기 변명, 뭐 여기에서 유리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그걸 포기했으니까 음. 그 상태로 그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하면 네.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차라리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지만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1월 6일까지 청구했으니까 그 받아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저는 이 앞에서 막 그 대치하다가 그날 돌아가고 또 다음 날 와서 대치하다가 뭐 어떻게 뭐 생기고 그러다가 뭐 6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속영장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뭔가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되는 네. 것을 대통령부터 저렇게 거부하거나 혹은 뭐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들한테 야 너네 저 법원에서 뭐 명령 왔으니까 해야지 이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되게 안 이 좋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서. 그 법을 제일 안 지키고 있는 네. 반헌법적인 행태이죠. 지금 체포영장에 뭐 이 집행을 거부하고 체포영장의 효력을 지금 뭐 정지시키는 그런 거를 지금 법적으로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스스로 이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탄핵 결정에 헌법 수호 의지를 파면 사유로 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탄핵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경호처의 그 태도는 지금 협조를 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모르겠다는 태도? 아니요, 경호처는 처음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경호하겠다 이렇게 네. 그 입장이 나왔고 그것은 네. 경호하겠다, 거부하겠다는 입장 표명으로 보여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수색영장에 110조, 111조 형사소송법 네. 그거를 아마 들고 경호처가 거부를 하는 게 근거 규정인데 수색영장에 그 규정을 배제한다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경호처로서는 적법 절차를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경호처 처음 입장은 그 형사소송법 규정 들어서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건 뭐 불법적인 뭐 영장이다 뭐 등등 여러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대부분은 논리적 정합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 얘기긴 한데 지금 저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이 수사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의 불법성은 혹시 우리 의원님 보실 때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까? 그 공수처 네. 수사권에 지금 이제 문제 네. 삼는 거잖아요. 네, 수사권이 내란죄 없어서 수사권이 이 없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법원이 이미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네, 영장 네. 발부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수사권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있습니다.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고 그 고위공직자가 범한 관련 범죄, 이 내라는 관련 범죄거든요. 직권남용에. 네. 그래서 법에 규정된 수사권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있고 체포영장도 그에 따라서 발부가 돼서 저는 뭐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뭐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고 네. 지금 문제 삼는 거라고 아, 그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또 잘 경험들이 아시니까. 잘 네, 아시니까. 제가 감찰할 때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잖아요. 네. 제가 막 검찰총장 일일이 당시에 아. 검찰총장 당시에 네네. 감찰 조사가 이제 감찰 조사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뭐 부르고 아. 증거도 수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 위법 그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때와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도 결국 끝끝내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끝끝내 조사를 못해서 그 상태가 조사에 불응한 그것도 비위 사실로 넣어가지고 제가 징계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행태가 거의 비슷하죠. 아, 지금. 그럼 요 건에서 공수처의 의지나 능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약간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검찰 수사에 그 국민들께서 좀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검찰이 이 사건 터졌을 때 초기에 김용현 전 장관 신병을 빠르게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군 장성들
경찰들, 사령관들 전부 다 막 그 자기들이 다 수사하고 그리고 또 막 언론 플레이가 막 현란하지 않습니까? 막 계속 지금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어떻고 뭐 노상원 뭐 어쩌고 맞아요. 저쩌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공수처의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한 경력 그 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인력도 적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대응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체포영장 과정에서도 공수처는 이제 적법 절차 시비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우리 뭐 법사위에서는 막 긴급 체포하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것은 공수처가 하든 네. 특검이 하든 검찰이 하든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계와 관련한 직접 증거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국회에서도 다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발포 그것만 검찰에서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추가로 나왔지. 그 후에 국회에서 이제 뭐 현안 관련해서 상임위 나와서 뭐 너무 직접 증거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입증에 큰 문제가 없다.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제가 있어 보이고 피의자 윤석열 그 내란 수계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서 저는 구속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약간 변호인 측으로 넘어가서 제일 궁금했던 거 그 윤곽근 변호사는 네, 검찰 출신이시죠. 네, 제가 3차장하고 뭐 대구 맞습니다. 가고 했던 예. 것 같은데 요직을 윤석열 갖추셨죠. 대통령과 그렇게까지 가까운 관계였었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친윤 뭐 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같이 또 친하셨고 근데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정치를 같이 이렇게 그 같이 해왔던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은 못 받으신 것 네,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저는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이제 유영아 그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의 아. 유영아처럼 네, 윤석열의 윤곽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 어쨌든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어쨌든 그 공천 관련해서 뜻이 좀 있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은 듭니다. 그 이게 내란 수계를 변호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크거든요. 네, 일반 네.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뭐 정치 영역에서 생각한다면 네.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후에 이 사건 이후 뭐 어떤 결과가 네. 나오든 간에 나는 윤 대통령을 변호했던 맞습니다. 그 변호사라는 걸 정치적 자산 유영아 삼아서 모델이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갈 것 같다. 근데 근데 그- 그거는 박근혜 네. 그 전 대통령이 어쨌든 한 명이라도 밀어넣을 만한 힘이 요만큼 남아 있었던 네. 거지만 지금 윤석열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탄핵되면. 되고 나면 네. 과연 자기가 밀어넣을 만한 힘이나 세력이 있을까 하는 그래도 의문이 뭐 있는데. 이제 일단 극우적인 보수 지지층에서는 뭐 저는 뭐 자기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도 검찰 출신이고 고위직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너무 그 지금 답변하는 그러니까 언론에 얘기하는 내용이 저는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아, 이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든가 네. 뭐 그다음에 격려했다잖아요. 지금 내란 이 종사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들 사령관들 네. 한테 막 직접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네. 격려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내란이 격려가 될 수가 아. 있습니까? 그래서 좀 너무 실망스럽다. 변호의 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너무 낮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별로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한테도 도움 별로 안 될 거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석동현 변호사의 네. 경우도 그렇고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예. 오히려 피청구인 피의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분노가 더 커지고 네. 그리고 그 헌법 수호 의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헌법을 계속 부정하는 이 사법 절차를 부정하는 이런 태도 겸손하지 않은 이런 태도는 오히려 뭐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변호인이다. 그럼 다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고 네. 사과하고 이게 가장 이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 75%막 80%가 내란에 대해서 분노하고 탄핵에 지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겸손하게 국민들께 저는 사과하는 모습 그렇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뭐 주장할 게 있으면은 주장은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훨씬 더 국민들 어쨌든 최고 공직자로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게 약간 전략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 포함 이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저희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네. 그냥 그렇게 그냥 다르게 믿고 싶은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윤석열 캐릭터예요.
윤석열 아. 캐릭터.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네. 윤석열 검찰총장 예? 시절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이 있잖아요. 예. 검사로서, 예. 검찰총장으로서 그 권한을 최대한 무리하게 행사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 아. 검찰총장 당시에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잖아요, 대통령은. 네. 그러니까 이 군대 동원까지 무리하게 위법하게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남용해서.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저런 태도는 이해가 안 된다고 네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검찰총장 시절에도 계속 있어왔고 그것이 성공해서 대통령 권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는 원래 검사가 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일까지도 것까지도, 하면서 예. 수사 잘하네 이러면서 네, 이제 맞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막 정의롭다고 막 포장이 됐었잖아요. 그 네, 당시에. 검찰총장 돼서도 역시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네. 하면서 좀 대단하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왔기 성공의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도 그런 네. 태도, 그런 식의 어쨌든 그 대응이 먹힐 거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의 전반적인 변론 전략, 뭐 네. 입장, 탄핵 심판에 대한 자세 이것이 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거기 변호인단이 계속 네.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서 하고 있는 과정일 거 네, 아니에요? 아마 제가 이제 보면은 네. 윤석열 본인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제 변호인들만 보이는데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에요. 예. 아. 지금 그럼 지금 관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술 드시고 있지 술을 않을까요? 드시면서도 네.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의 내일, 나의 모레 정도는 지금 매우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계속 경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경로요. 네. 나를 감히 체포 영장을 아니, 사람이 근데 나를- 그렇게 스트레스 네. 계속 받아도 그러게요. 괜찮아요. 경로가 계속되면 너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못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본인은 없다. 법 위에 법 외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은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하면서 네.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대법원장, 국정원장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거, 그 대한민국 권력이라는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본인이 컨트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자기는 법 밖에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체포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 그 병력 조금 보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만 더. 네. 체포되는 그 순간은 그럼 어떤 태도를 그 순간마저도 매우 격려할 거라고 생각해요. 못 니네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약간 이제 네.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예.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딱 보면은 왜 그 우리가 영화 같은데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 쫙 이렇게 예, 예, 예. 서가지고 팔짱. 쫙 이렇게 네. 팔짱 예. 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만 하라. 그거 하면 딱 이렇게 제압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럼 그거를 어려운 일은 빨리 아니네요. 어려운 일이 제압을 아닐 것 하는 게. 같아요. 예. 경로를 계속 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나 팔짱만 끼면 되긴 그게 되는 이제 거예요. 그게 딱 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없을 테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게 수갑을 채우고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가.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어서 네. 어느 정도로 예우를 해줘야 되는지 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은 아니겠네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 있으면서 그런 뭐 굵직굵직한 수사 뭐 해본 사람들 또 있을 거고 네.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야, 내 뭐 법 위에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윤석열 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윤석열 검찰, 윤석열 예. 사단의 예.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해왔고 수사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하는데 지난 이제 그 정부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뭐 공모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검찰 내에서도 되게 이례적인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뭐 누구 사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검찰에.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병우 라인 뭐 이런 거인데 누구 사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윤석열 사단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찰의 예. 특징이 그 특수부 검사들 특히 예. 그 검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투하듯이 군사 작전하듯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마치 정치 권력화 이렇게 해서 마치 정치 권력을 획득한 이 과정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그럼 국가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걱정하면서 바라봤던 분들이 적어도 꽤 계시겠네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저였는데 예. 사실 그래서 감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4년 전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네.
그게 마치 그 감찰이 찍어내기 감찰, 뭐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데 네, 부당하게 맞아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중대 비위를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했기 프레임 전환 때문에 잘하고. 프레임 전환을 그게 윤석열 검찰 특수검사들이 잘 해요. 아.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는데 네. 지금은 자기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오히려 본인이 가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권력자, 살아있는 권력 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모두 알게 되셨죠. 그럼 어쩌면 그때와 지금이 똑같아요. 잡혀가는 순간까지 그런 프레임 전환 시도할 수는 있겠네요. 야, 시도하고 지금 있죠. 예. 저 민주당 저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의회 권력이 여러분이 직접 뽑은 이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한 것들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포고령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거기 보면은 막 그 온갖 그 야당에 대한 비난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네네. 그 야당의 폭거 뭐 이런 거에 뭐 어쩔 수 없이 이 비상계엄을 하게 됐다는 선언할 때도 그랬었죠. 그런 네. 얘기 비상계엄 선포할 때도 그렇게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정의롭게 이 부당한 이 정치권 네. 네, 대항해서 정의를 세우겠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제 내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 네. 그 윤석열 사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또 여쭤보면 사실은 윤석열 사단의 정점에 한동훈 뭐 전 네. 대표가 있었지만 이제 거기는 정리가 됐고 이원석 총장도 지금은 약간 정리가 됐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지금 뭐 각 동남북서의 맞습니다. 지검장들도 예. 있고 그다음에 중앙의 1, 2, 3, 4차장도 다 거기 네. 사실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범 사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태도는 어떤 그 거예요? 사람들이 윤석열을 완전히 버렸죠. 버렸어요? 손절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버렸죠. 아. 예, 그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검찰은 자기가 또 그런 윤사단 건 아니라고, 잘하네. 예, 윤사단 아니라고 막 그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나는 아니다. 네. 근데 제가 봐도 명단들이 오묘하긴 하네요. 네. 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아. 이제 조금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윤석열 이게 특수본 만들 때요. 네. 박세현 고검장이 특수본 만들 때 이미 그 다 손절했죠. 손절이 됐다. 이거는 이제 이문정 검사 말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전리품으로 전락한 거죠. 아, 그래서 사냥에 이 성공해야 사냥을 된다. 해야 되는 아. 대상이고 미래 권력에 이 전리품을 빨리 갖다 바쳐야 된다. 음. 그래야 우리 검찰이 다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검찰이 지금 그런- 의지가 대단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막 특수본 해가지고 서로 수사하겠다고. 네네네. 그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빠른 손절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검찰 출신이 저한테 아니 국민의힘은 너무 답답하다. 검사들 저렇게 윤석열 버린 거 보면 모르냐고. 왜 빨리 국민의힘은 아직도 안 버리고 저러고 있냐고. 빛의 속도로 태세 전환을 맞습니다. 했는데 그걸 네.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건가요? 근데 자칫 또 그 얘기는 예를 들어 미래에 이제 권력을 잡게 된 누군가는 지금 현재 이 검찰이 막 그 윤석열 잡으러 다니는 이 모습을 또 이용 내지는 굉장히 좋아할 수 있잖아요. 어떤 권력이든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구조적으로 막아야 될 잘 텐데. 뜯은 칼이잖아요. 예. 막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공수처 답답하다는 게 수사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네. 그래서 검찰은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 시키면 막 바로 막 뭘 해낼 수 네네. 있고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러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권력을 잡으면 검찰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고 싶은 게 예. 그게 이제 최정점이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시스템으로 뭔가 재정비 재건축 해가지고 그 각자 견제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그 길에 지금 의원님 혹은 뭐 조국혁신당 무슨 네. 노력을 어떻게 지금 하고 저희 이제 계십니까? 검찰개혁 입법을 이미 모두 발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과 그 다음에 그 수사 체포 구속 이 국면이 좀 지나면 이 내란이 좀 수습이 되고 하면 그 많은 이제 사회개혁 이 정치 개혁부터 네. 시작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많은 쓰레기들을 정리를 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이제 대개혁 중에서 하나가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또 완수해내는 게 조국 네. 혁신당의 목표입니다. 그 전에도 뭐랄까 그 윤석열로 대표된 그 적폐청산 네. 그 작업이 이제 한참 있어서 이제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또 검찰 권력이 굉장히 또 어찌 보면 커진 문재인 거잖아요. 정부의 그때 네. 적폐청산 수사
는 사실은 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네. 오히려 그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검찰 권력을 비대하게 키워줬고 네. 특수부 검사들 윤석열에게 음. 굉장히 많은 권력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기형적으로 잘못 발전이 됐습니다. 네. 매우 그래서 이제 잘못됐습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는 안아야 합니다. 네, 그런 방도들을 당연히 담고 계시겠죠. 그 법안이라는 네, 곳에.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상목 네, 질문. 그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쌍특검은 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헌재 재판관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요건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래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네.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거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선출했어요. 그 3명을.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합의를 이미 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은 당연한 건데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죠. 그래서 그 최상목 지금 대행이 네. 뭐 이상하게 이렇게 뭐 여 한 명, 야 한 명 공정하게 뭘 하고 한 명은 합의해라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예. 위헌적인 행동입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검토해야 된다. 최상목 최상목 대행에 탄핵을? 대해서도 그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제 2명이 임명됐으니까 사실은 탄핵 재판에 있어서는 박근혜 당시에도 8명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정적수라든가 뭐 재판 심리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탄핵 심판은 어쨌든 돌아가게 되어서 그것은 참 다행이다. 그런데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위법한 부분입니다. 요게 임명이 되려고 하면 일테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계속 간다. 그럼 네. 임명을 안 하고 버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임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국회에서 국회의장님이 권한쟁의 네. 심판 청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빠르게 이렇게 나오면은 뭐 1, 2주 내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결론을 내준다면은 그러면 네. 임명을 자동으로 해야 되는 할 거고 수밖에 없게 된다.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도 공식적인 입장이 다 임명해달라는 거였어요. 헌법재판소도 네. 그래서 그거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이제 법을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더라도 이 법에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네. 찍게 돼 있다. 요게 이제 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마지막에 찍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걸 거 그게 아닙니까? 임명장 그렇겠죠?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네. 그것조차 필요 없다면 그냥 국회가 3명 선출해서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분명히 대통령의 이게 뭐가 필요하다. 임명권에 예.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버티고 혹은 피해 다니면 이거 강제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냥. 사실은 그런 셈이죠. 네. 그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명 절차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굉장히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 지금 헌법의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업이거든요. 이거는 네네. 태업 상황을 그 예정하고 헌법이나 법규정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입법의 공백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한 명도 다 임명을 하는 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네. 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쌍특검법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다 거부권을 네.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공수처의 약간 그 계획은 수사를 해가지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가지고 수사해서 특검으로 넘겨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특검이 출범하기는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할 공수처에서 계획이신가요?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체포 구속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가 열흘, 그 다음에 끝나고는 검찰에 보내야 됩니다. 네. 사건을. 그럼 네. 검찰이 열흘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겠죠. 음. 그럼 특검이 이제 그 사이라도 출범을 하면 좋은데 네. 지금 특검이 거부가 됐는데 국회 내에서 국민의힘과 좀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자기들이 계속 위원도 아닌데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네. 뭐 야당만 추천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부분을 좀 뭐 제3자 추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규정을 바꿔서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지금 뭐 통과를 시키면 최상목 대행도
그거는 오케이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어쨌든 지금 출범만 시키면 준비 기간은 한 저희가 20일 정도로 규정을 했지만 네.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특검 임명하면 바로 그날로 네.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지금 특검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새로운 특검법으로 네. 협의해서 출범을 시키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잖아요. 체포 구속하고 나서 네. 그럼 20일 내에 특검이 출범을 하면 특검으로 넘길 수는 있습니다. 아, 근데 예상컨대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추가로 계속 수사가 더 돼서 네. 추가 기소들이 붙을 거 아니에요. 붙어야 되죠. 예. 근데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나머지 수사는 검찰에서 검찰이 계속 하는 하게 거죠. 되는 것일 검찰도 거고. 하고 공수처도 하고 있죠. 아, 그럼 공수처도 계속 해가지고 네.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추가 그렇죠. 기소를 예, 계속하고 공소 유지도 검찰에서 하게 검찰이 될 하는 거 거죠. 아니에요. 기소를 검찰이 했다면 네.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데 특검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는 했지만 공소 유지 특검이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정리를 할 수 수도 있죠. 있어요. 예. 아. 네. 이 상황이 좀 지나가니까 뭐 예를 들면 탄핵 인용되고 혹은 뭐 내란으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나면 정치라는 게 좀 복원될 가능성은 네. 좀 높아집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치가 아니죠. 거의 모든 네. 게 그냥 다 법원 가서 뭐 네. 무슨 뭐 권한쟁의 심판하고 뭐 소송하고 계속 이제 이걸로 판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정치가 이렇게 가는 건 썩 바람직하진 않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맞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째 검찰이 정치면 일면에 등장하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전부 다 검찰 가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걸 정말 있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 가고 상황이거든요. 싶다. 그래서 네. 이 검찰 정치가 네.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사법 정치가 네. 정치의 사법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 검찰 정권이 끝나면 네. 정치를 빨리 복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이게 민생이나 뭐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좀 바뀌긴 다가- 할까요, 그러면? 그럼요. 그렇게 그럴까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네. 어쨌든 제3당에서도 훨씬 더 역할이 좀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사회권 선진국에 네.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서 네. 저희가 자리매김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그 모든 걸 다 그냥 그 재판부의 판단만 이렇게 양쪽이 다 기다리고 네, 있는 거 보면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정권이 좀 끝나고 나면 네. 조금 더 그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 룸이 좀 생길 것 같다. 네, 저는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네. 그리고 정치에서 너무 많은 이 정치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을 검찰에 갖다 주는 거, 뭐 고소 고발이라든가 네. 이런 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찰에서는 그런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조금 자신들의 힘 키우는 데는 좋겠다고 판단들을 그게 하겠군요. 완전히 힘이죠. 네, 좋아하죠. 그게 네. 완전히 힘이죠. 그럼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당 얘기 나왔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여쭤볼까요? 그 조국 전 대표가 옥중 서신을 네.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어제 공개가 된 서신을 보니까 이제 뭐 탄핵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건가요? 그 대표님이 네. 그 전 대표님이 굉장히 그 일 중독이라고 제가 이제 맨날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시간도 많으시고 또 막 그 시간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시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네. 그 편지를 쓰시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전 대표님의 부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서신을 보내주시는 게 굉장히 또 울림이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네. 서신 정치를 이제 하시면 참 좋겠다. 오히려 아까 메시지를 그렇게 내시고 또 헌법소원도 또 이번에 네. 네, 하셨어요. 그 핵심이 뭐예요? 헌법소원. 그 헌법소원은 사실은 이제 재판관 임명 네. 이게 9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그 이번 내란 사태에서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기본권 침해인데 내 기본권이 침해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헌법소원 심판을 하려면 재판관이 9명이 돼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돼서 이 재판받을 권리를 날 침해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됐고 당사자만이 이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아. 헌법 소원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체포 구금하라고 했던 그 했던 윤석열의 그것이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기본권 것이냐. 침해다. 네, 그거하고 그거를 판단해 달라. 네. 근데 그 판단을 하려면 재판관이 6명으로 안 되고 네, 9명이어야 있어야 하는데 하니까. 지금 정부가 이 재판관 임명을 안 해서 그것이 나의 침해다. 아, 그 재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임명해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신 거죠. 아. 네, 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이제 당에 보내는 편지 혹은 뭐 국민께 보내는 편지 네, 등으로 그리고 이제 막 메시지를 또 계속 언론에도 내시고. 막 보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도 보내시고 네. 아, 네. 손편지를 막 써가지고 손편지를 보내고 그러죠. 네, 아. 글씨도 잘 쓰세요. 네. 네. 저희한테도 한번 보내주시면 아,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여러 법적 이슈들도 한번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등등의 이슈, 정치권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새해 오늘 1월 1일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오늘 1월 1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한 해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너무나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들 여러모로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많이 좀 위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